네, 마지막 코너 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 석유화학 섹터 받고 오늘은 또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볼지 주제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자신감을 가져봐도 될까 싶은 찰나에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해 나가서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지 조정 이후에 반등 준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2월 중순부터 뭔가 확 꺾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왔던 상승 추세가 좀 회수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근래 들어 하락 원인은 어디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크게는 2020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 초까지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경제는 분명히 2020년도 안 좋아졌잖아요. 상승률, 경제 성장률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근데 주식 상승률은 거의 역대 최고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너무 좀 많이 올랐고, 너무 빨리 올랐고, 이런 부분들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빨리 오르면 누구나가 다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올랐을 때 돈 번 사람들은 팔고 싶다,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오른 부분 첫 번째고, 그리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빅피처 시간에 연기금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이런 연기금의 매도, 개인들의 매수만으로 지탱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다. 연기금만 매도해도 쉽지 않았는데 외국인까지 팔고 있고요. 연기금하고 외국인 이 양쪽에서 너무 많이 팔고 있다는 부분들이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일 같은 경우 금일도 그렇고 전일도 그렇고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 2월 달부터 바뀌었던 그런 분위기, 이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특히 5년물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들, 자금이 많이 묶이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미국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들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이렇게 많이 풀려서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유동성을 다시 옥죄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특히 국내 증시가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좀 하락하는 장이 최근 들어서 좀 펼쳐졌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얘기를 해주셨던 미국의 국채금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 국채금리가 이슈가 되면서 뭔가 섹터들의 움직임도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국채 금리가 최근 한 2, 3일 정도 이 금주 들어서는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가장 큰 이슈가 국채 금리였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가네 그러면서도 시장에 이 금리를 조절하겠다는 이런 코멘트들도 좀 적게 나왔었고요.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추가 부양책도 잘 통과가 됐고요. 경기가 5년 뒤에 100% 좋아진다라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그 당시에 금리 저 정도까지 올라가고 성장률도 저 정도가 될 것이다로 시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채 입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물가 지표가 예상치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치 안에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가 생각보다 심각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금리의 상승 속도가 어떻게 될지가 걱정인 거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속도는 조금 진정이 되었지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럼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면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 금리 상승 시에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 조정 구간에서의 섹터별 수익률, 최근 들어서 금리 우려가 나왔을 때의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2월 15일에서부터 3월 5일 본다라면은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거든요. 에너지, 금융, 산업재, 소재까지.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파워풀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4월까지는 물가 인상 가능성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금리 단기적으로는 안정이 됐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요. 경기가 좋아져서 사실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국채 발행이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국채가 발행이 된다라면 현재 발행되어 있는 국채에 대한 금리 메리트가 올라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 현재로서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는 경기 민감 섹터가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 시에 주목할 만한 섹터도 동일한가요? 네, 사실은 비슷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금리가 뭐 국채의 발행량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조절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금리의 이 원리에 따라간다라면 경기가 올라갈 때 이 경기가 회복될 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경기 회복일 때 이를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경기 회복 최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경기 회복 시에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인프라 투자의 일자리 직접 창출 효과, 이 오바마 정권이 예상했던 이 경기 부양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1등은 사실은 뭐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돈을 뿌려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요. 나머지를 본다라면 에너지와 인프라입니다.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풀린 유동성을 조금은 정부에서 잡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기에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투자는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 인프라 투자가 됐을 때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백신 이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조금 느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기들 본다라면은 이 백신이 보급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면 경기 회복도 앞까지 다가왔다. 인프라 투자하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건설과 기계 그리고 철광주들 쪽이 상당히 좀 유망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로 봐야 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지금 3월 거의 뭐 중순 즈음이니까 1분기 마무리가 되고 이제 2분기로 접어드는 부분까지도 함께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즈음 되면은 5월 달에 공매도 금지 이제 서서히 해제되고 뭐 이런 이슈들도 반영이 될 텐데 상반기의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 단기적으로 악재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금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게는 당분간은 반응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은 희석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산업재와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신흥국들이 많이 수출을 하게 되고 미국은 그 산업재와 소재를 수입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신흥국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신흥국이 금년 들어서 선진국들 유럽과 미국 대비해서 신흥국 증시가 주식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유동성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신흥국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동성 부담감, 국채 금리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충격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신흥국이 이 산업재 소재, 이 선진국들의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신흥국들의 증시 하락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단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신흥국 경제가 빠른 회복 효과가 그럼 상대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림 또 보여드리면 경기 베타가 신흥국 쪽이 당연히 높습니다. 주식으로 따진다면 미국과 유럽은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 같은 거고요. 이 신흥국들은 코스닥의 성장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타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럼 경기 회복 시기에는 이 글로벌 증시로 따진다면 신흥국 이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고요. 주식으로 따진다면 경기 민감주들이 좀 더 매력적인 상황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상반기 사실은 우려감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3월달 감사보고서 이슈도 있을 거고요. 5월달 공매도 대개 우려감도 있는데 우선 조정 한번 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천에서 크게 빠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그림 길게 본다라면 그리고 증시가 좀 심심할 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놓는 시간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이 상반기를 좀 준비를 해본다라면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 섹터를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